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구독자님들. 저도 평소 채널 구독을 하고 사연을 전해 들으며 마음을 달래거나 위로받던 평범한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적어보내게 되는 날이 찾아오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저의 시집살이가 여러분들께 한 줌의 즐거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예요. 늦은 나이도 아니지만 이른 나이도 아니고 결혼 생활을 벌써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이를 둘 낳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것이 지금껏 한 번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바로 몸을 풀고 출근을 했었고 첫째 말고 둘째를 낳았을 때에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궁상맞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는 일과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사는 건 참 힘들게도 살았네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 쉬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결혼하면서도 시어머니께 들은 유일한 칭찬이 바로 밖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며 맞벌이로 돈을 벌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은 크게 만족을 하셨어요. 정작 본인도 밖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며느리만큼은 돈 버는 사람으로 드리고 싶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혼자 고생해서 집에 돈을 가져다 바치는 꼴은 두고 못 본다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꽤나 검소하게 사는 분들이셨습니다. 태생이 검소해서가 아니라 가진 돈이 없어서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키운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가서 마누라한테 돈을 퍼다주는 꼴은 두고 볼 수 없다며 꼭 일을 열심히 하라더군요.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로부터 덕담을 듣는 그 타이밍에도 어머님께서는 일도 열심히 오래오래 하고 라는 말을 가장 첫마디로 들었답니다. 결혼식 날에도 일타령을 하는 분이셨는데 평소에는 오죽하셨을까요? 평소 어머님과 나누는 대화라고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서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승진을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냐는 말을 해가며 평소에는 안 하던 안부 연락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승진이라도 정말 했다고 하면 아주 좋아라며 난리를 떠셨죠. 그러다 급 정색을 하면서 돈을 아끼라고 혼수를 두곤 하셨고요. 이 모든 것들이 주제넘는 어른의 잔소리인 것만 같아서 듣기 싫은 적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입에서 일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화딱지가 날 정도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런 어머님을 영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다달이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는 장본인이었거든요.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유가 없으시니 검소하게, 그리고 큰돈을 만져보지도 못하며 형편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면서도 그 오래전부터 웬만한 건 제가 절반 이상 지분을 부담했을 정도로 돈을 썼죠. 집을 해가는 것도 남편이랑 반반 부담을 했는데 막판에 남편이 돈이 모자른다고 하길래 제가 급하게 친정에서 돈을 빌리기까지 했었고요. 그 바람에 지금 사는 집도 제 명의랍니다. 당연히 결혼하고 생활비 관리는 제가 했고 결혼하고 2달 정도 지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용돈을 요구하길래 그때부터 지금껏 다달이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쥐어드렸어요. 평상시에는 적게 보내드리는데 생신이나 특별한 경조사라도 있으면 더 챙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님의 씀씀이가 갈수록 커지기 시작한 게 말이죠. 형편이 좋지 못한 분이니 제가 용돈을 드리면 그걸 최대한 아껴가면서 알뜰하게라도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용돈을 당당하게 요구하실 적에도 알아서 어련히 잘 쓰려나 싶어서 노획적 거두도 용돈을 드렸죠. 하지만 이게 참 갈수록 부담스럽고 또 화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태도를 옆에서 보고 있자니 말입니다. 받는 용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도 아낌없이 뱉어내셨고요. 아이를 하나 둘 더 낳고 키우며 나가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아져 저희 집안 가계부를 쪼는 와중에도 어머님은 당신 용돈 타령을 하셨어요.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같이 돈을 벌어오지 않냐는 이유를 들먹이며 나몰라라 하셨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세월이 15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단 한 달도 빼먹지 않은 채 용돈을 받고 계시네요. 지금껏 어머니께 보낸 금액만 하더라도 적은 돈은 분명 아니고요.
그러다 제가 올 초부터 시어머니 길들이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평생 살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은 자꾸 더 커가고 곧 있으면 대학도 들어가야 할 텐데 시어머니가 한두 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본인 꼴리는 대로 달라고 보채기만 하니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전적인 부담감 때문에 힘들기도 했네요. 남편이랑 제가 정년보장이 되는 직장이 아니어서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먼저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말이죠. 코로나가 터지면서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더 커져서 남편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고요. 그렇게 저희는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을 20만 원으로 줄였어요. 지금도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정에서 시부모님 용돈으로 이만큼이면 할 만큼 하는 중이다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 결혼하며 아무런 금전적 도움도 주질 않으신 분들이셨는데 다달이 20만 원을 보내드리는 것이라면 자식돌이는 다 한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금액도 대폭 줄였고 더 이상 있는 대로 퍼줘가면서 살 수 없으니 받는 돈은 최대한 아끼며 쓰시라 진심으로 충고도 드렸어요. 당연히 시어머니 표정은 똥 씹은 표정 마냥 좋지가 못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거절은 없듯이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싶었죠. 그래서 어머님이 얼만큼 기분 나쁜 티를 내던 말던 크게 상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뜻을 굽힐 일이 없다는 단호한 표정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님이 세이지기 시작했답니다.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가면서 돈을 타내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던 밥솥이 고장이라면서 밥솥 살 돈을 달라고 하질 않나. 평소에는 전자파 나온다는 소리를 해가면서 전자레인지를 잘 쓰지도 않더니 갑자기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새 걸로 바꿔야겠다면서 새 걸 살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으면 그걸로 모아다가 필요한 걸 사라며 당연히 거절을 했죠. 아껴 쓰시라고 용돈을 드리는 거니 더 달란 말 좀 그만하라고 신세타령도 했습니다. 시부모님 잘못 만나 내가 이날 이때껏 내 부모도 아닌 분들께 얼마나 갖다 바치고 있는 거냐면서 힘들어 죽겠다 하소연도 한참을 해봤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돈 쓰는 걸 아까워해 주실 줄 알고요. 하지만 그런 반응은 잠시뿐이었어요. 당신 아들한테는 돈 달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제 앞에서는 돈 없단 소리를 잘만 하고 사는 것이 정말 미워 죽겠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는 괜찮냐 물어보면 니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벌어다 오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며 이해심 많은 티를 내곤 하셨는데요. 제 앞에서만 서면 돈이 더 필요하단 말을 반복해가며 절 힘들게 하셨죠.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저는 더 승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얼마 전 어머님의 생신날이 찾아왔을 때 제가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안다면 생신 때에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어야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하고 오지랖을 부린다면서 어머님께 선물을 사드리겠다고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제 딴에는 어머님이 그간 저한테서 도무대로 쓴소리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적어도 생신 때만큼은 사고 싶은 걸 사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었고 용돈을 줄인 후 처음 맞이하는 생신이었으니까요. 평소에 살 돈이 필요하다면서 꺼내셨던 제품들이 커피포트, 에어프라이기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렴한 걸로 시부모님께서 쓰실 용도로 10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으로 가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어머님이 그중 하나를 사겠다 하실 줄 알고는 사고 싶은 걸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며칠 전에도 에어프라이기 타령을 하셨던 분이셨기에 말이죠. 그리고는 어머님 생신 전날 타이밍이 좋게 주말이어서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같이 선물을 사러 나갔습니다. 돈을 보내드리려 했는데 어머님이 혹시나 돈을 더블로 부를까 싶었던 마음에 제가 직접 찾아가 결제를 할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집을 나섰는데 제가 차가 없는데 어머님이 택시 타령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지하철로는 이동을 못한다고 말이죠. 처음엔 욱했으나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알겠다고 하고 같이 택시를 탔는데 글쎄 종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먼 강동구에서 종로를 말입니다. 택시비가 벌써 후덜덜하게 나오는 와중이었고 제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어요.
종로로는 뭐 때문에 가려고 하나 싶어서 혹 그 주변에 있는 무슨 시장이라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어머님이 저를 엄한 곳으로 이끌더라고요. 보석 상점이 가득한 거리로 말입니다. 저도 처녀 시절에 그 주변에서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보석 상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그 거리로 저를 데려가려는 듯이 택시 기사님을 향해서 기사님 저쪽으로 더 가서 내려주세요 라고 하길래 진짜 이러다 보석 하나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 긴장이 되었네요. 그리고 급기야 보석 상점 앞에서 보란듯이 여기에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순간 속으로 얼마나 똥줄이 탔는지 모릅니다. 가지고 싶은 걸 사드리겠다고 한 그 말 실수 한마디 때문에 어머님이 나를 보석 상점으로까지 이끄셨구나 싶어 뒷골이 부진장 땡겼죠. 그리고 그날 저는 당당하게 보석 상점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집에서 챙겨나온 금을 꺼내드는 시어머니를 지켜만 봤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챙겨온 아주 조그마한 금반지를 꺼내들더니 그거랑 다른 금을 같이 녹여서 새로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달라 요구하더라고요. 미리 조사라도 해온 건지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머님은 디자인까지 미리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어뒀던 걸 직원에게 보여주며 주문을 했어요. 순식간에 디자인 상의가